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에 4%가량 내림세를 나타냈는데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된 데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발표될 트럼프의 관세 관련 입장이 어떻게 두드러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 30분 전쯤 속보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관세가 발표될까에 대한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시장, 특히 월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련한 관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 연설에 나섭니다. 과연 관세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비난하는 어조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발언은 그냥 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장에 한 번쯤이건 그 이상이건 강한 강도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데 과연 오늘은 또 국내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들려온 뉴스들 정리하면서 살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내용부터 함께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지난 한 주는 주 초반에 있었던 딥시크나 관세에 대한 불안감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다독여가는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장 후반에는 3거래 연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수목 상승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 코스피는 내렸고요. 코스닥은 소폭 오르며 끝났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양지수 모두 다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많았죠. 여기서 우리가 대충 눈여겨볼 수 있는 내용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3일 연속해서 오른 것에 대한 주말을 앞둔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1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조금 짙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와 관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지수가 올라왔지만 완전한 해소는 아니고 언제든지 특히나 관세 이슈는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도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테마와 실적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중심으로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고 그 외 종목들 뚜렷한 테마단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실적으로 증명해주지 못했다면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종목 차별화 흐름이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올라가긴 했으나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봇이나 유리기판, 재건 쪽이 금요일에도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동안 누구누구 트레이드 저희가 참 많이 짚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젠스낭 트레이드, 샘 얼트만 트레이드,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 트레이드로 정리를 해보죠. 삼성이 자극할 수 있는 분야를 얼추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반도체나 전고체나 전장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죠. 삼성의 자극으로는요. 지난 금요일장 삼성의 자극을 강하게 받았던 쪽 로봇과 바이오, 유리기판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힘을 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시가총액 3위로 올라오면서 116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6%의 급등, 기염을 토해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새롭게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수준의 본인의 입지를 보여줬고요. 로봇 쪽에서는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4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이 재료가 돼서 장 후반에 다른 로봇주가 쉬었다가 다시 함께 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전방위적으로 로봇주가 같이 강세 흐름을 이어간 점 도드라졌죠. 그리고 장 초반에 좀 강했었던 유리기판 쪽 역시나 삼성이 유리기판을 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그 이후로 주가 급등이 있었고요. 16%의 상승세 44,000
4,000원. 다만 유리기판주는 전강 후약의 느낌으로 장 초반의 상승이 더 좋았고 로봇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으로 장 후반이 더 좋았다라는 점에서 두 섹터, 두 테마가 조금은 달랐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유리기판에서 신규 상장 쪽인 PI 한번 열어볼까요? PI가 상한가로 이날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왔다라는 점이고요. 3반은 시총 3위 코스피에서, 그리고 로봇에서 레인보우 로봇은 시총 5위를 기록했고요. 유리기판 피롭틱스 시가총액 53위. 피롭틱스 예전 시가총액 생각하시면 막 수백 등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요즘 또 느끼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모든 키워드가 요즘 로봇을 향하는 것 같죠.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오픈 AI, 삼성, SK, 그리고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춘제 이후에 뭐 춤을 췄다라는 그 군무를 했다라는 얘기 전달해드리기도 했는데, 이만큼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등으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에 대한 견제 차원의 미국의 로봇 박차, 국내 로봇 박차 소식도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2월 6일 로봇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면서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살짝만 짚어보도록 하죠. 우리는 산업용 로봇에서 협동론 로봇까지는 꾸준하게 잘 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동안 미국 로봇주들 대비해서 한국이 소외됐던 것,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쏘아올린 공, 휴머노이드 쪽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뉴스 등이 쏟아졌고요. 휴머노이드 관련한 TF 조직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 점으로 인해서 대기업의 자본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만나 성장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올해 들어 로봇주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소로도 모멘텀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삼성과 레인보우, LG 쪽과 로보티즈 혹은 베어로보틱스, 엔젤로보틱스, 포스코 쪽에 이 이슈 뉴로메카, SK 쪽의 유일로보, 그리고 LS 쪽의 티라유텍, 각 기업마다 서로 좀 밀접한 기업들을 잘 챙겨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로봇 섹터의 일단의 대장은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YTD 기준 올해 그러니까 152% 상승세. 이것은 월봉인데요. 2023년도 정말 좋은 시세를 기록했어요. 그때도 연초 석 달을 양봉으로 시작하면서 끝까지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해입니다. 2023년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의 지분 인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초 대비 연말 시가총액 순위가 거의 300개당 가까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코스닥에서 지금 시총 5위를 기록하고 있죠. 올해 초도 일단은 큰 장대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1월 2일 올해 처음에 개장 문 열던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였거든요. 그것이 뭔가 올 한 해 강한 신호를 준 것인지 참 대단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로봇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앞세워서 정말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종목까지 함께 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로봇이 어디쯤 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은 로봇의 시세가 이어집니다. 다만 기존의 대장주들보다 새롭게 조금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말 로봇의 끝자락까지 전체 순환이 돌았는가? 그러면 대장주를 끌고 가고 그 외 종목은 조금 트레이딩으로 돌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아지는 시점이긴 합니다. 로봇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가도록 하죠. 결국 삼성의 트레이드가 자극했던 게 금요일장 로봇과 바이오, 유리기판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SK의 최태원 회장의 발언에 따라서도 자극되는 분야 한번 SK 쪽으로도 넘어가 보죠. HBM 요즘은 조금 주춤합니다. 딥시크 이슈 이후에 약간의 소강 국면이고요. 로봇과 유리기판 그리고 지난 금요일장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HBM의 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쪽, 그러니까 SiC 전력 반도체 이런 쪽을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올라갔죠. 어부부 반도체가 이날 상한가 들어갔고요. 정말 무거웠던 심텍마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등의 종목들도 급등이었죠. 제주반도체도 18%, IP, 팹리스, 저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등이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심텍의 급등도 놀라웠고요. 여기에는 또 맞물리는 게 사실 삼성의 신제품
스마트폰이 잘 팔릴 거다라는 이슈도 같이 맞물려서 SK와 삼성의 뉴스 속에 같이 연결되는 종목들이 함께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발언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주목해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로봇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있죠. SK 측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할 거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관련한 로봇주들도 잠시 후에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장중부터 시가 뇌까지 로봇 뉴스, 유리기판 뉴스 혹은 재건 뉴스 다양하게 들려오는 것들을 소화하고 주말 뉴욕장을 맞이했죠.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일단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향후 1년 기대 인플레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3.3에서 4.3으로 껑충 뛰어오르자 다시 한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자극됐죠. 사실 주목했던 것은 1월 고용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1월 비농업 고용자는 감소했으나 나름 견고했다라는 평으로 고용 보고서에는 시장이 크게 민감할 만한 대목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소비자 심리와 물가 데이터가 약간의 시장의 심리 스크래치를 냈죠.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상호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줄 만한 상호 관세에 대한 예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전체적인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됐고요.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졌죠. 관세 부담 속에 빅테크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으니 당연히 국채금리 부담스러운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다시 육박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108을 넘어섰습니다. 자, 종목으로도 보면 테슬라, 아마존, 애플 전반적인 종목들 하락이었습니다. 테슬라 요즘 자꾸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나오죠. 하루는 독일, 하루는 프랑스, 하루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날은 중국이었습니다. 1월 판매 11% 감소했다라는 소식에 3% 밀렸고요. 아마존은 가이던스 실망감으로 4%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매수 의견을 내고 있으나 4% 하락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수준이었죠.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SE 버전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으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결국 또 2%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파워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하락했다가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좀 오르면서 끝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빅테크부터 해서 반도체 진영 다 같이 좀 밀려나는 분위기였고요. 테슬라도 떨어졌고 니콜라, 루시드, 리비안 혹은 퀀텀 스페이스케이프, 앨범알 등의 2차 전지 밸류체인 또 자동차 땅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들 역시나 하락이었습니다. 그나마 양자 쪽에서 실스큐가 조금 오르긴 했으나 1% 정도에 그쳤고요. 아무래도 11일 양자컴 컨퍼런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종목들은 떨어졌다. 결국에는 이날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이 그리 강하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하락의 부담을 좀 안고 갔던 뉴욕장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파워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과 이제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분야들을 보시면 중국을 압박하는 데 협력하라라는 미국의 압박이 있었고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일본이 외쳤죠. 이 부분입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대비해서 이번에 2배 증액하게 되는 방위비, 일본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한국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역시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트럼프의 방위비 관련한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가 현실화돼가는 분위기죠. 각국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길게 봤을 때는 방위산업주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그가 뱉었던 말들을 실현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인데요. 또 하나가 바로 일본에서부터 흘러나왔던 상호 관세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이제 상호 관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즉시 발효하는 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 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이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이것을 11일과 12일경에 하겠다라는 이 사이에 발표하겠다는 속보가 오늘 아침에 들려왔습니다. 자, 상호 무역법 한번 보시죠.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미국의 관세보다 높을 경우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무역 흑자국 모두 관세를 받게 된다라는 거고요. 다만 한국은 FTA 협정국으로서 상호 낮은 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무역 흑자 국면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아닐 겁니다. 마이너스 요소로 보면서 오늘장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요. 그리고 2월 3일이었죠. 미국의 관세 방아쇠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당시에 수개월 내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 라고 했던 코멘트를 정리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추가적인 속보가 나왔죠. 10일에 모든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발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 재료로서 본다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주 이 정도로 지켜보고요. 오늘 또 10일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예고했었던 미국으로의 대미 보복 관세의 날입니다. 히토류나 농기계, 대형 자동차, 원유 등으로 중국도 미국에게 일정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단 히토류 혹은 농기계 쪽 체크만 해두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당일 트레이딩 정말 손빠르게 하시는 분들을 위한 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흐름이 더 나올지는 저희도 시간을 갖고 봐야겠죠. 결국 이런 이슈라면 우리는 미국과 함께 호흡을 해나갈 수 있는 쪽 혹은 미국에 무관한 쪽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될 겁니다. 미국과 함께 호흡을 해나가는 쪽은 결국 전력이나 조선 등 빼놓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AI이고 AI 패권에서 최정상에 서길 원하죠. 그 AI 패권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런 칩도 칩이겠지만 전력 인프라일 겁니다. 그리고 조선도요. 해군과 에너지 패권, 이번에 일본에서도 미국의 LNG 많이 사주기로 했죠. 결국에는 미국은 에너지 패권의 중심에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해군과 LNG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조선 선택지가 조선 섹터에서 많이 없죠. 전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들이 조금 쉬어갈 때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는 수출이나 개별 모멘텀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입지가 탄탄한 쪽이 미용기기나 삼양식품을 필두로 한 일부 푸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나 전력, 미용기기 쪽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이 말은 한국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선택지로 부상할 수 있는 분야일 겁니다. 선택지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기술력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입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세계 5위 해운사죠. 독일 하팜로이드가 한화오션에 LNG 컨테이너선 운반선의 6쪽 발주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업체에 추가 발주를 내는 걸 검토한다라는 뉴스였는데 이게 한국으로 조금 선회되는 뉴스가 나오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것을 다 따오게 된다면 2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24년도 컨테이너선 수주에 육박하는 규모를 한국은 이미 달성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오션 정말 꾸준히 올라오다가 그냥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지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전체적으로 미국과 함께하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은근슬쩍 이렇게 강하게 미국이 여기저기 누르는 동안 여기저기 손을 내밀고 있는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찾아보던가 고민이 필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단독회담을 가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고위급 인사와로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어요. 이번 경주에서 열리게 되죠. 여기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쪽의 답변이 여기 정상회의 국가주석 참석은 관례이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상당히 우호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중국은 좀 고민이 되겠죠. 한국에 있는 반중 감정을 낮추고 한국의 중립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일본은 미국 이렇게 손잡아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심리를 조금 끌어오고자 하는 노력이나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달라진 중국, 그러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시장의 논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에서 이 중국의 문화 콘텐츠 많이들 음악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문화 개방으로 우호적인 감정을 서로 교류하길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 다시 한번 자유로운 엔터 활동 이런 것을 조금 열어달라라는 뉘앙스였던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계속 희망 고문처럼 반복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 저희가 정말 많이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 한 번씩 들여다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일시적으로라도 시장에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조금은 달라진 중국의 뉘앙스 속에 정말 엔터주 등 기대를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시장 측면에서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FNF라던가 아니면 엔터사라던가 이런 쪽에 기대할 뉴스이긴 한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엔터사는 사실 이런 중국의 한알령 해제라는 약간 로또 같은 느낌의 모멘텀이 있기도 하고요. 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 섹터이다 보니까 트럼프 프리존, 한알령 해제 기대를 좀 같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강력한 아티스트 모멘텀이 올해 쭉 자리하고 있죠. 이제 대형 IP의 복귀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그리고 스트레이키즈 등의 북남미 투어 등등이 자리하고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기대 속에서 중국에서의 활동 기대까지 맞물려 다시 한번 엔터주의 붐이 일어날지 일단 중국에 대한 민감도로 본다면 SM을 보통 가장 앞단에 두고 보시죠. 워낙 관련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엔터주 시세 측면에서 차트 열어서 대장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JYP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JYP도 중국에서 인기 있는 스트레이키즈 있고요. 실적 발표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정말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슈 등으로 많이 흔들림을 보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왔었죠. 지금은 이 자리 정고점 부근을 노려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해서 요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JYP 엔터 77,700원에 지난 금요일 종가였는데 엔터 쪽 모멘텀 받을지 혹은 다른 엔터주 끌어줄지 지켜보시죠. 그리고 시간 외 뉴스로 봤을 때는 주인공은 올릭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장중에 18% 올랐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라이릴리, 찐 일라이릴리 종목으로 드디어 이름을 올렸죠. 지방 간염, 이 메쉬 쪽, 그리고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일라이릴리와 공동 개발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 올릭스는 릴리에게 독점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하게 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1상은 올릭스가 완료하고 이 이후부터는 일라이릴리가 연구개발하고 상업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미를 좀 찾아볼까요? 계약금 규모가 1조에 달하는 9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빅파마와 일라이릴리와 협업을 해냈다라는 점, 국내 기업의 우수성 인정받았고 바이오텍 반열에 올릭스 시가총액 3천억 원대 이 기업이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당연히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뽑아간다면 뭘로 뽑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됐는데요. 올릭스는 RNA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RNA 간섭 기술이라는 것은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 생성을 방해하는 mRNA에 대한 간섭 기술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 RNA 키워드로 놓고 보죠. 이 RNA 치료제 어떤 걸 개발하는가 올릭스의 입장을 보시면 대사 이상 지방 간염, 메쉬, 탈모, 황반병성 비만 치료제 등에 대한 치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메쉬 쪽으로 살펴봤을 때 D&D 파마테, 그리고 RNA 원료 쪽으로 봤을 때는 에스티팜, 그리고 일라이릴리 수혜주로 여겨졌던 펩트론은 이날 사실 시간 외에서 이 뉴스로 인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올릭스와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펩트론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시간 외에서 하락하긴 했으나 사실 펩트론 역시나 일라이릴리와 에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이 이 뉴스를 어떻게 소화해 가는지 조금은 지켜보도록 하죠. 이 RNA로 인해서 메쉬 치료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펩트론과는 GLP-1 관련해서 병용요법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어낸다.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올릭스가 얼마나 오르는가, 그리고 펩트론이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시장의 평가를 열어봐야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관세 부담을 좀 느끼게 되겠죠. 금리도 조금 부담스러운 데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크하시고요. 바이오 쪽은 금리는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흔들릴 때 약간 헤지 섹터로서 최근에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죠. 거기다가 일라이릴리와 올릭스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의 신뢰를 회복하는 뉴스 등이 계속 쌓이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삼바의 시가총액 3위도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ADC 신약이 미국 일상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 외로 본다면 관세 풀이의 느낌으로 엔터 소프트웨어 로봇 쪽이 있을 것이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증권사 다수가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를 굉장히 후하게 주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단독 뉴스로는 거의 로봇 파티입니다. 최태원 회장의 휴머노이드를 외쳤다는 점, 워싱턴 포스트에서 단독으로 머스크 공무원을 이제 AI 로봇으로 대체한다, 이런 단독 뉴스도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릴릭스라고 줄여봤는데 릴리와 올릭스 뉴스, 관전 포인트 펩트론 말씀드렸고요. 제거는 뭐 푸틴과 회담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장 염두에 두시고요. 이번 주 일정입니다. 실적 일정은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다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MSCI 분기 리뷰, 그리고 각각의 IPO 일정들, 그리고 솔트룩스 루시아 2.5 공개도 이번 주 목요일이란 점 체크하시고요. 파월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짚어봤고요. 이제 좀 심도 깊게 들여다볼 오늘장에 특히 영향을 줄 만한 섹터나 테마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재건과 로봇 잡아주신다고요? 네, 재건주들이 지난 금요일 시세를 뿜어냈는데 반면에 시간외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앞으로 재건 테마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타임라인들 한번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최근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 재건 테마 전반적으로 대변을 해줄 수 있는 대동기업 같은 종목들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건설기계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모듈러 주택 쪽에서는 최근 시세를 조금 변동성 있게 가져가기는 했으나 역시 또 한 번 시원하게 20% 넘는 상승률을 끌어내준 범양건영도 역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계속해서 외신 보도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타임라인들 정리를 해보면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사람 간의 양자통화 일정 2월 초중으로 일단 미국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양국의 정상회담은 아마도 2월 말에서 3월 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타임라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휴전 선언일은 4월 20일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해보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협정 발표라던가 동원령 해제의 경우에는 5월 달 초에 들어가면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장 내에서 흘러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난하게 이어갔던 전쟁에 대해서 거대한 마침표가 찍어진다면 우리는 조금 더 미국의 일정에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일간 뉴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 사실을 밝혔다라는 보도가 8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광물 자원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적으로 개발,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관계 사이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 최대 규모의 티타늄과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파생 테마가 조금 더 가능해지지 않겠는가라는 아이디어도 얻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번 주 일정입니다. 독일의 미넨에서 열리는 외교안보 회의 일정에 주목을 특히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인데 이 과정 안에서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논의들이 나오는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쟁 종식에 대한 논의가 아마 11에서 16일 사이에 계속해서 뉴스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도 구체적으로 잡히게 되는가도 지켜보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 안에서 종전 타임라인은 일단 4월 20일로 미국이 잡고 있는 듯하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였는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키예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주권을 인정하고 방위 개입은 미국은 하지 않겠다라는 논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어느 정도까지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주요한 논의가 될 텐데 일단 재건 비용으로 EU에서는 우크라이나에 10년 동안 4,800억 달러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7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한 종목들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어, 현대에버다임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전진건설로봇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저희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나종식 위원님과 예전부터 만나봤던 종목이죠. 지난 금요일에 29.85%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쭉 긴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대동기어 역시도 26.48% 긴 장대 양봉이었고요. 현대에버다임도 11%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죠. 범양건영은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는 상승폭이 좀 더디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주택 이슈가 나올 때마다 범양건영이 시선을 끄는 이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재건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건설주도 그렇고 건설기계 관련주들도 그렇고 실적은 조금 아쉽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가장 강하게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구체화가 된다면 소형 장비보다는 대형 건설기계사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1월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 판매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도 앞으로 건설기계 섹터 내에 재건 테마를 지켜볼 때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건설기계 시나리오 1번입니다. 우크라이나로 가는 길목이 안정적이고 탄탄할 수 있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북미권과 협력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종목이라면 조금 더 그 길이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살펴봤던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로봇주로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콘크리트 펌프카 관련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에 이미 많이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단 북미 비중은 한 40% 이상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북미만 있느냐 유럽향으로도 한 20%에 육박하는 매출 비중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모트렉스의 대표적인 자회사이기도 한데요. 다만 주의하실 점은 2월 19일에 전진건설 로봇 지분 21.6%가 락업 해제가 됩니다. 모트렉스 전진 1호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인데 21%
2%가량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진성태희 씨는 미국의 캐터필러양 매출이 50%가량 된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인프라코어, 두산밥켓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북미권 매출 높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유럽으로 직행하는 길은 없을까? 앞서서 유럽 쪽에도 여러 가지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유럽 전역에 영업망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2023년부터 전개를 해왔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HD 현대건설기계와 두산밥켓도 마찬가지로 유럽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염두를 좀 둔 것인 걸까요? 동유럽 등지에서도 딜러망을 확충해 놓은 상태다라는 점 함께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실적은 여전히 아쉽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2월 6일에 HD 현대건설기계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이 컨센서스가 8,600억가량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 7,891억으로 컨센서스 하회, 영업이익도 컨센서스 하회, 순이익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한 해 동안 분기별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모두 따져봤을 때 분기별로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은 다소간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재건 테마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농기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대동과 TYM이 언급이 되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총판 A사와 300억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을 이미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차근차근 납품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3년간 이 300억 원에 가량 300억 원의 3분의 1씩 납품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농기계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할 때 먼저 물건을 보내고 그 이후에 대금을 받는 그런 식의 매출 채권 방식으로 납품을 해왔는데요. 대동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이 판매 대금을 먼저 받고 납품을 하는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받아들이는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TYM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3년 동안 13억 원어치의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들을 기증한 바가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대동은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고 TYM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대동이 조금 더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죠. 다만 시간외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관련주들 특히 TYM도 1.6% 빠졌고요. 대동도 2.9% 빠졌다라는 점은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대동 실적 발표 때문에 시간외에서 조금 더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출이 YOY 기준으로 1.4% 꺾였고요. 영업이익 보시죠. 7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은 체크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재건이 소환이 될 때마다 언급이 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쪽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모듈러 주택, 건자재, 거푸집 쪽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농기계 그리고 SOC 쪽까지도 함께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또 로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소식은 오늘 시장에서도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앞서서 민영 앵커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줬는데 최태원 SK 회장의 AI 특명 휴머노이드 키워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시간외에서 자극받은 종목들도 역시 많죠. SK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AI 로봇 본격화를 구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능형 로봇을 통해서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또 연구 조직에 본사 사업부 전진 배치한다라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대기업별로 어떤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최근에 좀 로봇 이슈로 자극을 하고 있는 기타 다른 기업이 있다면 오픈 AI와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고 있느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기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AI에 대한 구축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일 신고가 경신하고 있죠. SBB테크, 이렌시스, SPG 이 밖에도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는 이번에 휴머노이드에 방점을 찍긴 했는데요. SK온이 이미 유일로보틱스, T로보틱스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로보틱스가 시간외에서 시세도 상당히 좋았는데 다만 유일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협동 로봇 쪽이지 휴머노이드 쪽은 아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현대와 LG, 두산과 포스코
포스코와 협력하고 있는 로봇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실적판 한 장 더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 두산마켓, OCI 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 내놓고요. 앞서서 엔터에 대한 언급도 민영 앵커가 해주었는데 SM도 실적 발표 내놓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조금 더 실적의 성장세가 본격화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죠. 자, 화요일엔 유한양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크래프톤도 실적 발표 내놓고요. 미국도 이제 실적 발표 얼추 좀 중반기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개장한 이후에는 온세미컨덕터, 그리고 화요일에는 휴마나라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일정 앞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MSCI 편입 편출 종목들 공개도 임박했으니까요. 같이 그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적 그리고 일정에 대한 타임라인 저희 잘 기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가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이성홍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은 코스피는 좀 쉬고 네. 코스닥은 올랐으나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다라는 측면에서 특정 종목군들의 쏠림이었습니다. 네. 로봇, 유리기판, 재건, 혹은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선택과 집중이 지속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관세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컨센이에요. 상계 관세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 관세가 발효된다라고 하면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수반되는 시장이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근데 관세는 협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파국으로 나아갈 때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의 통제가 하나의 정책의 중심인데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단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추세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관세에 좀 회피되는, 그다음에 약간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AI의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꺾이지 않고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AI 관련된 종목은 계속 플레이를 하는 거고, 이와 연결해서 캐펙스를 회수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로 대기업 투자가 단행되면서 주도주의 형태를 계속 갖추고 갈 거고, 재건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추가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엔터 같은 경우도 무풍지대죠.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엔터 업종 같은 경우도 긍정으로 보고 시장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AI 전체 그림은 바뀌는 것이 없다. 어차피 긴 시계로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결국 AI의 끝자락은 로봇일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AI 투자에 대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디바이스, 로봇으로 꿈꾸는 곳이 많기 때문이겠죠. 장기 시계 관점에서 이제 로봇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가시고, 그 가운데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나는 장기로 끌고 갈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은 조금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집니다. 기존에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군들이기도 한데, 로봇 쪽 같은 경우 사실 시간 외에서는 정말 못 갔었던, 정말 로봇의 끝자락에 있었던 관심이 좀 덜 갔던 유일로보가 갔어요. 네네. 시간 외에서요. SK 쪽 종목인데 이 유일로보틱스의 상승을 보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될 수 있는 그 밸류 체인에 속하는 종목들은 시세가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SK그룹의 그 중심에 포트폴리오에 유일로보틱스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은 시메스겠죠.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일회성이 아니라 실제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는 연속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안고 긍정으로 두고 보는 것이고요. 나머지 아까 그 로봇에 대해서 내용을 짚어줄 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포스코 그룹은 산업용 로봇의 형태겠지만은 뭐 연결해서 좀 협업하는 기업들이 또 있죠.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과 협업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쪽을 주목을 하되 협동 로봇이라든지 그 이하단 우리가 많이 봤던 뭐 스마트 공장 이런 쪽의 로봇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아요. 그렇다 보니 휴머노이드 로봇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는 것이고 파생해서 볼 수 있는 거는 SK그룹이 이제 공식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뭐 SK텔레콤 그룹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속에서 뭐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윌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간에는 계속 강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이번 주간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고요. 관세 쪽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어때요? 제약 바이오도 긍정입니다. 우리 기술 수출 형태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중심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물질, 병용 투어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오는 상황이고요. 올릭스에서 메쉬 물질을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 부분은 로열티 계약은 아니고 기술 수출 측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민을 해볼 부분은 이 형태에서 가지고 있는 올릭스의 물질 같은 경우가 추가로 병용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이에요. 올릭스의 주가가 강했을 때 기술 수출이 나오고 펩트론 같은 경우가 금요일 장중에 주가가 약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가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속에서 GLP-1 기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 같은 경우를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와 올릭스의 기술 수출 영향으로 주가가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LP-1 기전의 강화를 위해서는 병용 투여가 필요함이 하나의 팩트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일라이릴리와 다른 계약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기업이 어떤 계약을 가지고 갔다라고 해서 다른 기업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는데 병용 투여의 정황을 봤을 때는 펩트론 같은 경우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약간 희비가 엇갈릴까 싶은 오늘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일라이릴리 찐수혜주가 된 올릭스와 수혜주 대기하고 있는 펩트론이나 삼천당 제약 등에서도 아이디어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펩트론이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바이오 쪽 이슈 그리고 로봇에 대한 AS 겸 내용 한 번 더 업데이트했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건이 사실 그냥 테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될 경우 어마어마한 이제 자금이 집중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도 기대감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트럼프가 이제 종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 푸틴과 뭐 회담할 거다라는 얘기들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재건으로는 앞단에 이제 건설 기계 쪽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재건은 테마가 아니라 주도주의 등극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단순히 재건 같은 경우가 테마로 시세가 나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측면이 아니라 아까 재건에 대한 내용을 할 때 짚어주신 것처럼 HD 현대건설기계의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의 회복을 반영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상단을 이제는 대입할 수 있다 보니까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재건이 본격화되면 거기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수요 같은 경우가 일반 인프라 재고의 축소 이 상황 속에서 3배 정도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인 상단의 밸류에이션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50% 정도는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와 함께 특별한 건설기계 쪽이 있죠. 북미 쪽에 지금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 굴삭기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는 그 섹터들이 있어요. 전진건설 로봇의 그런 하나의 펌프카 같은 경우는 북미의 건설기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재건과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기에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시장에서는 종목을 간택해서 시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팩트 같은 경우가 있고 이 다음에 반복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건주는 테마가 아니라 주도주의 등극으로 열어두고 시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연속성이 있음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파병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지 않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와는 다르죠. 이게 타격전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파병이 재건 프로젝트의 컨소시엄의 배점 같은 경우가 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열어두고 대중이 이상한 얘기로 뭐 재건에 참여 못한다 그런 소리 하면 확실한 정보를 얘기하는 쪽을 택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재건은 주도주입니다. 재건은 테마가 아니다. 주도 섹터다라는 점, 주도 섹터로의 부상을 키워드로 달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고요. 하나가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세게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관세 프리존 느낌으로 엔터를 체크하던 찰나 또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에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살짝 열었어요. 기존에도 이런 식의 희망 고문을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의 희망 고문이라는 차원으로 열어놓고 엔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다 나름의 제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한알령의 해제 가능성을 열어둘게요. 왜냐하면 이건 진행돼도 되고 안 돼도 충분히 엔터 쪽은 펀더멘탈이 있는데 한알령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중국 쪽에 과거에 좀 활동이 높았던 라인업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SM 같은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아요. 네. 그래서 한알령의 해제를 놓고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SM이 탑픽, 차 선호주는 큐브 엔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YG나 JYP 엔터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라인업이 아시아권에서는 그 파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긍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이브 또한 그렇죠. 그래서 상장돼 있는 엔터사 중에서 앞단은 SM, 네. 차선호는 큐브 엔터, 그다음에 JYP, 하이브 이런 순 같은 경우도 함께 동일하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음을 열어둬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하면 2배 정도도 주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안고 플레이를 할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워낙 중국 이슈에 대한 민감도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이제 중국 쪽의 SM, 큐브 엔터 그리고 그 외에 스트레이키즈나 세븐틴 등도 중국에서 잘 활약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엔터 전반적으로 긍정입니다. 오늘의 이사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에이럭스 드론으로 주셨어요. 네. 결국 이것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까요? 워낙 우리가 재건 플레이, 엔터 플레이 많은 쪽을 플레이 했었다 보니까 조금 빈집 형태의 업종이 뭔지 고민을 했어요. 이 속에서 드론 사업 같은 경우, 에이럭스 같은 경우는 CES에서 이미 검증을 나타냈고 중국과의 대치되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필적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의 무기 견제를 통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협업도 하고 있는 구조죠. 그 다음에 로봇은 코딩용 로봇이라고 해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우리 그 아이들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로봇의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학습을 원활하게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선한 사업이기도 하죠. 선한 사업 속에서 드론 사업까지 함께 부각될 수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추세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강화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대를 목표가로 책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1,000원이고요. 시세 같은 경우가 하락 추세로 바뀌면 도달할 수 있는 손절가 같은 경우를 대입을 했습니다. 목표가 15,000원, 손절 라인 11,000원으로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